여기 스토어 등급은 이에요. 미쳤죠? 관심 고객수는 벌써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온라인 셀러분들의 고민 중에 브랜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한 경우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저도 예전부터 어떻게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뚜렷하게 이거다 라는 생각들은 잘 안 들더라고요. 브랜딩을 한다고 했을 때 파타고니아, 나이키, 애플 이런 브랜드들을 사례로 공부하기에는 정말 막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셀러분들이 브랜드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차별점이 있는 스토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세 가지 들고 와봤는데요. 네이밍, 컨셉, 특화된 상품 등 여러가지 사례들을 보여드리면서 내 상품이나 내 스토어에도 어떤 차별화를 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토어나 제품들의 차별성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어는요, 유튜버라는 스토어인데요. 여러분, 근데 큰일 났습니다. 이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유튜버라는 네이밍을 마타 스튜디오로 바꿨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요 마타 스튜디오가 아니고 유튜버라는 이제 스토어명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처음 준비한 이 스토어는 네이밍을 통해서 브랜딩을 시작했고 어떤 식으로 이 스토어를 키워 나갔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타 스튜디오로 바꿔놨더라고요. 오늘 3일 전에만 제가 확인을 해도 유튜버라는 이제 그 스토어 명이었는데 바뀐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고, 여기 스토어 등급은 프리미엄이에요. 미쳤죠? 프리미엄 등급이고 관심 고객수는 벌써 35,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여기 스토어를 한 3년 전인가요? 한 4년 전, 3년 전인가에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몇 년 전에 보고서 그 이후로 이 스토어의 네이밍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유튜버라는 그냥 그 스토어 명이 제 뇌에 깊게 내리박혔어요. 유튜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튜버를 하지 않을 때도 마이크나 어떤 게 필요하면은 사람들한테 여기를 추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품들 한번 볼게요, 같이. 유튜버라고 했을 때 어떤 제품들을 팔지 감이 오시죠? 네, 유튜브 장비들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하고 이런 어떤 마이크가 주 판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치대 또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팔아도 지금 프리미엄을 찍고 있고 사실 여기가 처음부터 프리미엄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유튜버로 시작한 그 스토어몰이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갖고 지금은 프리미엄 스토어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스토어를 네이밍 할 때 어떤 제품들이나 어떤 브랜드명을 네이밍을 할 때 기억에 오래 남는 네이밍이나 단어들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음하기 쉬운 것, 그런 것들로 해야 사람들이 이제 말하기도 쉽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사실 왜 네이밍이 왜 중요하냐면은 초반에는 광고비나 이런 거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어떤 마케팅 비용을 지출할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두가. 마케팅을 할 수 있으려면은 네이밍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사람들 기억 속에 남게 하고 사람들한테 이목을 끄는 그런 네이밍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버라는 이 스토어에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여기에 유튜버 이렇게 치면요, 원래 내가 어떤 유튜버라는 이제 쇼핑몰을 알고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유튜버라는 단어는 되게 통상적으로 되게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스토어가 이렇게 상단에 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약간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이런 네이밍으로 사람들 기억 속에 깊이 남아있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 네이밍을 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이밍을 했을 때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그것만 팔아야 되지 않냐, 그러면은 그 네이밍의 그 좁은 그 확장성이 없지 않냐. 나중에 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이렇게 확장을 하고 싶은데 이 네이밍 때문에 못하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고 그런 걱정이 할 수 있는데, 저는 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작이. 그러니까 어떤 네이밍으로서 이목을 끌 수 있으면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런데
확장성도 중요하고 이제 그런 네이밍 출발도 중요해요. 근데 둘 중에 뭐가 우선순위냐 했을 때는 저는 시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즉 시작이라는 것은 처음에 내가 마케팅 비용을 크게 안 들이고도 사람 기억 속에 오래 남길 수 있는 방법, 그런 브랜딩적 요소들이 더 우선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장성은 나중에 잘 됐을 때 문제고, 시작은 무조건 판매가 돼야 되고 사람들한테 마케팅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확장성 때문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우선순위가 조금 잘못됐지 않나. 그래서 안 중요한 건 없는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를 따졌을 때 초반 시작, 즉 네이밍으로 내 스토어를 각인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뭐 그 예로 유튜버로 시작했고 마타 스튜디오로 바뀌었잖아요. 그렇게 천천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힘이 들겠죠. 물론 이거 바꾸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이분들도. 그러나 처음에 어떤 그런 네이밍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고 마케팅적 효과를 누린다면은 네이밍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스토어 마타 스튜디오, 즉 유튜버 스토어였습니다. 두 번째 스토어는요, 더 캡터스 호텔이라는 스토어입니다. 여기는 호텔 감성의 아이템을 판매하는 스토어고요. 여기 아이템들을 쭉 이렇게 보면은 어떠신가요? 지금 느낌이 좀 어떤 그런 감성적인 아이템, 이런 아이템들이 주로 이루고 있고, 고급스러운 감성, 그리고 조금 특이한 감성들을 아이템들을 소싱해서 판매하는 그런 스토어입니다. 캡터스 호텔이라는 제품보다는 대부분 99%가 브랜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위탁 판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스토어의 등급은요 빅파워고요. 그리고 관심 고객수는 32,000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하나씩 볼까요? 그냥 이제 휴지 티슈 케이스인데, 이제 이런 유명한 브랜드, 좀 감성 있는 브랜드들의 어떤 거를 이제 푸에부코라는 브랜드인데요.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판매를 하는 스토어입니다. 펜코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호텔 감성의 아이템들을 소싱해서 판매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도 자신의 제품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런 호텔 감성의 구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하나씩 이렇게 출시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많이 이제 품절이 됐는데, 여기 수건도 출시를 했었고요. 보시죠? 더 캡터스 호텔이라는 이런 본인의 이제 굿즈 상품을 이제 출시를 했었고, 이런 컵도 출시를 했고, 방향제, 이건 방향제거든요. 문고리 방향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감성 있는 아이템을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지금 당장 상품이 없어도 컨셉 하나만으로 이런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컨셉을 해서 이런 브랜드들에게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캠핑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는 이 셀러분들이 많이 이제 제품을 달라고 하셨었어요. 셀러분들이 많이 연락이 왔고, 내가 팔아보면 안 되냐, 이런 문의들을 많이 받았었는데, 저도 역시 스토어의 컨셉이 있거나 어떤 내 브랜드의 이미지를 해치지 않고 더 높여줄 수 있는 스토어들로 골라서 제가 납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어떤 만물상이나 어떤 잡화상의 스토어의 느낌보다는 이런 컨셉 있는 스토어를 열고 그 컨셉에 맞게 아이템을 소싱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브랜드한테 제안을 했을 때 그 브랜드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거의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실 29cm나 오늘의 집 같은 경우죠. 뭐 오늘의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집 꾸미기 컨텐츠 플랫폼이잖아요. 책상, 의자,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용품들이 있을 텐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의 집도 사실 오늘의 집에서 파는 제품들을 쿠팡에서도 많이 팝니다. 그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셉을 잡고 내가 어떤 가격의 마진을 조금 비싸게 팔면 사람들이 환불해 달라는 거 아니냐, 나중에 쿠팡에서 보면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오늘의 집도 그렇고 29cm도 그렇고, 사실 다 제품은 이제 제품으로 경쟁하는 시대는 이제 조금 끝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싼 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팔리죠. 하지만 우리가 가격으로만
승부를 보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기업을 이길 수 없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게 다 들어오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컨셉과 어떤 차별성을 둬야 된다, 스토어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컨셉, 어떤 감성으로 내 스토어를 꾸밀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스토어, 더 캡터스 호텔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스토어는요, 이제 양산 고무신 캠핑 스토리라는 스토어입니다. 여기를 소개하기 전에 쭉 상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는 이제 소재로서 브랜딩을 한 캠핑 브랜드인데요. 캠퍼들이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캠핑 브랜드를 할 때 여기 브랜드를 보면서 되게 괜찮은 브랜드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관심 고객 수는 9,000명, 그 다음에 스토어 등급은 빅파워입니다. 딱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떤 상품들의 일관성이 있잖아요. 그 소재로서의 일관성이 있다 보니까 요 브랜드, 요 스토어를 한번 들어오고 나서도 굉장히 기억이 오래 남는 거죠. 이런 굿방 어떤 무늬, 카고 무늬라고 하나요? 굿방색의 그런 아이템들을 쭉 통일성 있게 그 소재로서만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카모라고 얘기를 하네요, 모델을. 뭐 멀티 카모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런 카모 무늬의 어떤 이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제 되게 복잡한 인스타 피드와 이렇게 통일되고 일관성이 있는 인스타그램을 봤을 때는 우리가 기억에 남는 거는 이렇게 일관성 있고 단 하나의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스토어도 뭐 시작을 할 때 아니면은 뭔가를 할 때 내가 소재로서 통일성이나 일관성을 가지고, 아니면 제품의 어떤 특색을 가지고 일관성이나 통일성 있게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 라는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딱 여기를 보고서도 이제 기억이 아마 오래 남으실 겁니다. 이런 캠핑 스토어를 보고서 아마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엄청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 그런 거 좋아한다고 하면은 여기를 추천해줘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는 거죠.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가 작년에 이제 작은 브랜드 만들기라는 모임을 하고서 같이 공부를 했던 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자신의 제품을 소재로서 통일성 있게 만들어 가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 브랜드는 나중에 제가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로 내 제품이나 어떤 일관성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본 스토어, 양산 고무신 캠핑 스토리라는 스토어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스토어를 봤는데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첫 번째는 네이밍으로 기억에 남게 하는 법, 두 번째는 컨셉으로 기억에 남게 하는 법, 세 번째는 소재로서 기억에 남게 하는 법을 살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캠핑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느낌을 매우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다 보니 다른 방향들도 생각이 많이 나고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의 지금 아이템 또는 스토어, 브랜드가 아직 방향을 잡지 못했다면 오늘 보신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은 다른 생각, 그리고 내가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